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전 사회복지사입니다. 빈민층 동네는 맨날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익숙해져서 원래 받던 게 당연하다 인식이 박혀서 소리 지르고 불만 가지고 별지랄 다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고생 많으시군요. 사실 사회복지사가 편한 직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직업 맞아. 사실 돈 보고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사회복지사가. 전 사회복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자원봉사는 나간 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의 고충을 좀 알고 있죠. 사실 이게 돈 보고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돈이 그렇게 안 되는 직업이에요. 예. 사회 필요한 직업 맞는데 돈 대비 사실 좀 고생을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복지사는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하게 많거든요. 근데 여자 사회복지사분도 고생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네, 고생을 많이 해. 왜냐하면 이게 뭐 좀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몸도 써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좀 관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것도. 그럼 어떤 스트레스 받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봤던 걸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던 거. 사회복지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뭐냐 하면 정신적으로 안 좋은 분들. 뭐 조현병, 알코올 중독, 불안장애, 예.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챙겨주는 거. 그럼 어느 쪽이 힘들까요? 아무래도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보통 정신보건 쪽은 이제 정신보건 센터나 아니면 이제 정신병원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정상인이 아닌 사람을 좀 상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예. 고생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자봉사하면서 협박 전화도 오더라고요. 예. 여자 사회복지사인데 그분이 정신보건이었거든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분들 이제 담당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사람들 중에 술 먹고 전화하는 거, 술 먹고 전화하는 거. 술 먹기 전에 멀쩡한데 이제 교육받고 나서 술 먹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제 욕하는 거예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다음 나와가지고 기억이 안 난대. 왜 그랬냐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아무튼 굉장히 좀 고생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고생 안 하는 직업이 어디 있겠냐마는 보통 임대 아파트 보면 임대 아파트 안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임대 아파트 안에 임대 아파트에 사회복지관이 왜 있을까? 일반 아파트는 사회복지관이 없어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통 임대 아파트 그 중간에 사회복지관이 웬만하면 있어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담당하는 이제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임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예. 혼자서는 자립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서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가 상주해가지고 그분들 도와드리고 해요. 그럼 도와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갑질 같은 일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갑질을 하냐? 예를 들어 아마 겨울이면 아마 그런 거 할 겁니다. 겨울이면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면 김장철이잖아요. 저분들이 아무래도 김치 같은 거는 뭐 못 담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김장을 해가지고 김치나 뭐 깍두기 담근 거, 그 겉절이 같은 거 이제 밀폐용기 같은 데 담아가지고 각 동마다 이제 찾아가면서 다 드립니다. 아니면 쌀이나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분들은 못 챙겨 먹으니까 이제 동마다 돌면서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분 냉장고 직접 넣어드려요.
이거 얼마나 좀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갖다 주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욕을 하냐? 야, 가족은 이게 다야? 나는 뭐 몸 불편하니까 풀떼기 한 먹어라. 고기는 어딨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 선생님, 저 이거 열심히 담갔어요. 맛있으니까 이거 드세요. 예. 고기는 나중에 챙겨드릴게 하면, 야, 니디 빼돌렸지?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니까 니네 무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 뭐 특별한 말 한 적도 없는데, 아니면 막 던지는 경우 있어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황당하죠 여러분. 아니 도와주러 왔는데 욕을 먹어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현생이 안 좋고 불만이 많다 보니까 군풀이를 약간 사회복지사한테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분을 풀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임대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아주 많아. 아무래도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몸도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좀 사회복지사분들한테 푸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서 어떤 거 느꼈냐면 사람이 돈이 없고 몸까지 불편하면 좀 멘탈이 안 좋겠구나. 나이 먹고 내가 저 상태까지 가는 건 피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진짜. 나이 먹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임대아파트 거주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나라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피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사정이 있겠지만 사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느끼기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있잖아요. 환경이 안 좋으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이나 배려심이 많이 없어진다는 것을 그분들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뭔가 극도로 핀치에 몰리면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배려심이 생겨요. 공감하시죠, 봉남이님? 예. 그래서 잘 사는 동네 가면 기본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줘요. 조칭도 쓰고. 그 왜 그러겠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서 속당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국간에서 임신한다고. 전 그 말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내가 우선인 게 인간의 본성이고 나 자신도 스스로 못하는데 이런 인간들이 남을 생각할 리가 없죠. 물론 가난한 인간들이 다 잘못되고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나 아무리 외롭고 인복이 없다 해도 없는 인간하고는 절대 이기지 마세요. 인생 더러운 걸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분이 말을 좀 거치게 하긴 했지만 사실 틀릴 만은 아닙니다. 예. 이분이 좀 말을 굉장히 좀 러프하게 했지만 사실 거의 맞는 말이에요. 물론 모든 인간이 100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분이 한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자본이 돈이 없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왜냐? 우리가 뭔가 하려면 돈이 다 들어갑니다. 정말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단 돈이 없으니까 뭐 공과금도 제때 못 되고, 못 내죠, 여러분. 그리고 밥도 제때 못 사 먹고. 그리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사람답게 못 사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사면 그때부터 멘탈이 깨져 나가는 겁니다. 예. 이성을 상실하는 거죠. 인간이 그나마 이성을 유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식주가 충전되기 때문에 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의식주를 못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그런 인간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일수록 약간 이제 그런 인면수심의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복남님도 아시겠지만 강남에도 임대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예, 눈에 가시 같은 임대 아파트. 예. 복남이 입장에서는 그런 아파트가 사실 좋아 보이진 않을 겁니다. 비싼 동네 임대 아파트는 사실 눈에 가시처럼 보이거든요. 있어요, 근데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일원동에 사시는데, 그것도 강남이잖아요. 일원동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웃긴 게 뭐냐 하면 택배 박스를 이제 보통 택배 기사가 놔두잖아요. 그럼 당장 이제 내가 택배 박스를 못 가져가잖아. 근데 거기 살면 택배를 받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집 안에 넣어야 된대. 안 그러면 누가 훔쳐간대. 그런 경우 있대요. 어떤 분이 커피밋 시켰습니다. 커피밋 300개. 근데 누가 그걸 알고 커피믹스 그 뜯어가지고, 칼로 뜯어가지고 그 포장된 거 있죠. 뜯어가지고 안에 이제 알맹이만 딱 빼간 거야 이게. 아니면 뭐 이제 냉동식품 시켰는데 그 이제 뜯어가지고 옆구리 뜯어가지고 한 반절 뜯어간 거야 이게. 경기가 발생한대 이게. 황당하죠 여러분. 아니, 택배를 바로 받아갈 수 있지만 내가 바쁘면 퇴근하고 나서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상관이 뭔지 벌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 일이 발생한대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극도로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란 동물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난 걱정돼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면 앞으로 이 물가나 이 경제 상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돈 좀 있다고 막 쓸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당장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집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일도 안 해. 이런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잘 견딜 수 있을까? 이 생각 해보세요. 누구든지 앞가림 못하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좀 번다 막 쓸 게 아니라 항상 미래를 대비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